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검증 절차 및 방법 수립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증 절차 및 방법 수립. 몇 번째 원칙이죠? 예, 보시는 것처럼 6번째 원칙의 10일 절차입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개선 조치를 통해서 기본적인 관리를 합니다. CCP에 대한 관리를 한계 기준 이탈됐을 때 개선 조치를 취해서 공정의 상태를 원래대로 돌려주고, 부적합한 제품을 재가공, 재처리해서 정상적인 제품으로 만들어주면은 일단은 소비자한테 안전한 제품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설정한 이 시스템, 해썹의 12절차라고 하는 또 7원칙에서 구축하고는 이 시스템이 과연 제대로 구축한 것인지 그것을 검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6번째 원칙 10일 절차에서 진행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검증의 정의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해썹 관리 계획의 적절성과 실행 여부를 이 두 가지를 정기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의 개념을 기억해 두시 바라요. 자, 적절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위에서 관리를 위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보겠다는 거고요. 실행 여부는 우리가 하기로 한 약속들이 있어요. 기준서에. 그 약속들, 하기로 한 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검증입니다. 자, 왜 검증이 필요할까요? 검증이 필요할까요? 자, 아무리 우리가 잘 준비된 해썹 계획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됐는지를, 제대로 그 계획이 효과적으로 발현되고 있는지를 정말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만드는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 우리가 갖고 있는 해썹 계획은 한번 설정해 놓으면은, 한번 구축해 놓으면은 영구불변의 시스템으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변동되는 상황이 있어요. 작업자들이 바뀔 거고요. 설비들이 노후화될 겁니다. 그리고 제품들이 개선이 되면서 과거에 없던 원료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러면 해썹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죠. 제품 설명서부터 바뀌어야겠죠. 근데 단순히 재료 하나가 들어가는 걸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위의 요소가 다른 것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같은 원료인데 오랫동안 거래해왔던 협력업체가 그 제품을 이제 더 이상 생산하지 않아서, 또는 다른 이유로 그 회사가 그 제품을 못 만들어서 우리가 거래업체를 바꿨어요. 근데 그 거래업체의 원료에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또 다른 위해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상황들이 고려돼서 해썹 시스템은 변화하고 발전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쳐가기 위해서는 검증이라는 과정을 먼저 선행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검증을 정기적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의에서도 이와 같이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이야기하였죠. 왜 정기적으로 해야 될까요? 그냥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기 전에 우리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우리 시스템을 변화, 발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식약처의 고시, 우리 법 규정에 의하면 이와 같이 1년에 한 번은 해썹팀 내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해썹 시스템을 그 계획의 유효성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기적인 검토를 1년에 한 번씩 하라는 거고요. 이걸 우리가 정기검증이라고 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검증의 항목은 크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유효성 검증, 효과를 갖고 있는지. 자, 앞서 우리가 적절성이라는 말과 동일한 용어이고요. 그 다음에 타당성이라는 말과 비슷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효성, 타당성, 밸리데이션이라고 해요. 예. 자, 어떤 것들이냐면요. 우리가 위에서 분석을 한 것이 제대로 했는지부터 검증을 해보자는 거예요. 예, 이런 식이죠. 두 번째, 절차 중에 우리가 준비 단계에 했던 것도 검증을 해보자는 거예요. 제품 설명서 제대로 만들었는지, 공정 흐름들은 현장 상황과 일치하고 그리고 그것이 적절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유효성 검증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분석뿐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중요관리점의 결정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CP와 CP를 결정했는데 그것이 또 적절하게 선정이 된 것인지 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중요관리점 어떻게 결정하였죠? 중요관리점 결정도를 통해서 결정하였는데 그 과정에 우리가 오류는 없었는지 한번 검증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엔 또 뭘까요? 한계 기준 적절한 것인지, 또 모니터링 방법과 주기가 적절한 것인지, 이게 최선의 방법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자는 거고요. 마지막까지 개선 조치 방법이 이 검증 전 단계까지의 과정입니다. 이 검증 다음에는 뭐였죠? 문서화 및 기록 유지니까, 자,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일지도 적절한 것인지 여기까지 다 검증할 수 있어요. 그럼 검증의 대상은 실제로 해썹 시스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해썹뿐이 아니라 선행요건 관리 부분까지도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실행 여부 검증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행 여부는 우리가 하기로 한 걸 하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자, CCP가 우리가 정해진 주기대로 모니터링 해야 돼요. 우리 모니터링 주기라는 것을 우리가 설정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뭘 보면 알 수 있죠? 일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일지를 보면요. 그리고 일지를 보니까 한계 기준이 분명히 이탈이 됐는데 개선 조치를 취했는지, 취하지 않았네? 이러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기로 한 걸 하는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선행요건 기준서에는 영위, 재냉, 용보, 검해, 검사 관리에 입고 검사가 있었어요. 근데 일지를 보니까 입고 검사가 제도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잘 하고 있는지. 또 어떤 게 있죠? 우리가 많은 계측기를 사용합니다. 무게를 달기 위해서 중량 다는 우리 저울을 쓰고요. pH 측정기, 수분 활성도 측정기, 많은 계측기를 쓰는데 그것이 검교종이 정해진 주기대로 되어 있는지. 우리 선행요건에 어디에 규정되어 있죠? 검사 관리에 되어 있을 거예요. 측정기의 검교종은요. 검사 관리에. 영위, 재냉, 용보, 검해. 또는 시설 설비 부분에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영위, 재냉, 재 쪽에 넣을 수 있습니다. 냉장고, 냉동고의 온도계는 냉에 넣을 수도 있어요. 어디 넣어도 상관은 없고요. 우리가 규정화시킨 대로. 자, 법적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죠? 1년에 한 번씩 교정하게 되어 있죠. 검교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건을 우리가 충족시키고 있는지. 또 하나 우리가 기준서에 적어 놓을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작업자를 대상으로 또 팀원들을 대상으로 1년에 몇 번씩 또 뭐 주례 교육이든 원래 교육이든 그런 교육의 주기를 정해놓고 어떤 내용을 교육하겠다는 내용들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연간 교육 일정을 세팅해놨어요. 그거대로 하고 있는지도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검증의 분류를 다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검증 주기에 따라서 이와 같이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 최초 검증입니다. 최초 검증은 언제 할까요? 자, 우리가 해썹팀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 그 구축하는 과정의 마지막 부분에 검증을 해볼 거예요. 주로 언제 하냐면요, 해썹 인증심사를 신청하기 전에 합니다. 뭐 전날 하면 좀 곤란하겠죠? 그때 검증했더니
전날 딱 검증했더니 무슨 문제가 생겼으면은 그 다음날 인증심사 나오는데 어떤 조치를 취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뭐 한 달 전이나 또는 몇 주 전에 해서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는 그 검증. 대신에 부분적인 검증도 포함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전체적인 검증을 해야 해썹의 인증평가는 전체 검증을 외부에서 와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정기검증이라 합니다. 그래서 해썹 플랜을 우리가 짰고 그것이 현장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유효성, 실행성이 제대로 발현되고 있는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자, 주로 누가 할까요? 외부에서 식약처나 인증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해봐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모의 훈련을 해보는 겁니다. 모의 시험을 보는 거예요. 자, 때로는 외부 전문가의 도움, 소위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처음부터 해서 시스템을 우리 스스로 하지 않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했다면은 그분이 이것까지도 검증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인증심사 전까지 우리 시스템을 더 완성도를 높여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정기검증이 필요해요. 정기검증은 언제 할까요? 앞서 우리가 규정에 의하면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최초 검증을 하고 그 다음부터 1년 주기로 거의 1년 주기로 하면 되겠죠? 자, 최초 검증을 하고 인증심사를 해서 첫 번째 우리가 어떤 품목에 대해서 인증을 받았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기조사평가라는 사후관리평가라는 그 식약청에서 오는 검증을, 외부 검증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내부 검증, 우리가 정기 검증은 여기서 얘기한 정기 검증, 우리끼리 하는 검증이고요. 그것은 외부 검증 전에 역시 또 하루 전이 아니라 몇 주 전, 넉넉하게는 한 달 전 정도에 해두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끼리 한 달 동안 또 보완한 다음에 외부 실사에 대응하면 좋겠습니다. 일상검증은 언제 할까요? 일상검증은 말 그대로 매일같이 하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걸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모니터링 일지에 우리가 양식에 작업자가 사인하고 기록하는 거. 다음에 뭐가 있죠? 위에 상급자, 관리자가 결제하는, 승인하는 난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상검증이에요. 일상검증이에요. 자, 작업자가 쓰는 걸 검증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죠. 그건 작업한 거예요. 그 작업자가 제대로 했는지를 확인하는 게 검증인 거죠. 여러분들 혹시 어떤 마트나 어떤 공장이나 기관에 갔을 때 화장실에 갔어요. 화장실에 가면 청소 점검표가 있겠죠. 그러면 청소한 작업자가 스스로 자기 검증을 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일지를 씁니다. 그 검증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일지를 기록한 거고요. 그 밑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위에 상급자가 확인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검증인 거죠. 이런 걸 일상검증이라고 합니다. CCP 일지의 담당자, 관리자의 현장, 서류 검토 및 서명 과정이 검증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같이 하는 거거나 또는 위에 관리자급에서는 매일같이 어렵다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거나 이런 개념으로 관리 수준에 따라서 그 주기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특별검증은 뭐냐? 말 그대로 정기검증에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정기검증 외에 특별한 이슈가 발생했을 때 수시로 하는 검증이니까 특별검증 또는 수시검증이라고 이야기해도 되겠습니다. 어떤 식품의 위해요소 정보가 새로 발생했을 때, 우리 제품의 어떤 특성이 변경되었을 때, 원료가 바뀌었을 때, 제조 공정 라인이 바뀌었을 때, 작업자가 대대적으로 교체가 되었을 때, 그리고 어떤 특정한 해썹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을 때, 그러면 다음번 1년 단위로 오는 정기검증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특별검증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검증 주체는 에 따라서는 이와 같이 내부 검증이냐 외부 검증이냐로 크게 나누고요. 우리가 ISO나
다른 어떤 인증 시스템에서는 이런 용어들 많이 썼을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일자 감사, 일자 검증, 이자 감사 검증, 그리고 삼자. 삼자는 제3의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식약처나 이런 데서 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자는 우리랑 관련되는 사람들의 감사입니다. 우리 회사가 계열사인데 본사, 그룹 본사에서 온다. 그러면 우리끼리 한 건 아니에요. 우리랑 관련되는 분이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협력업체, 우리가 납품해주는 유통업체에서 우리 거를 검증하러 옵니다. 이런 건 외부 검증입니다. 그래서 외부 검증은 이자 검증과 삼자 검증을 포함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끼리 하는 건 내부 검증이고요.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기본적으로 내부 검증이라는 개념을 주로 다뤄보겠고요. 이 내부 검증의 절차는 실제로 외부 검증의 절차와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부 검증의 원리를 갖고 외부 검증에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별 검증, 다른 말로는 수시 검증인데 이럴 때 할 거죠. 새로운 안전성 정보가 발생했습니다. 뉴스에 또는 신문 기사에 인터넷에 새로운 유해 요소가 들어와 있는 어떤 수입 원료들이 유통되면서 이것을 이용해서 만든 가공 제품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뭐 이런 정보들이 입수가 됐어요. 그럴 때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이죠. 우리 회사가 그 수입 원료를 쓰는 것은 아닌가. 또 어떤 특정 업체, 국내 회사의 제품도 원료로서 어떤 무적합한 문제가 있다고 이슈가 발생했다면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응하는 검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우리가 CCP 관리를 쭉 해보다 보니까 한계 기준 이탈 상황이 너무 오래 지나치게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럼 그 원인이 무엇인가부터 우리가 검증해 봐야 되는 것이죠. 이럴 때 특별 검증을 하는 겁니다. 또 외부의 우리 소비자들이 우리 제품을 소비하는 단계에서 크레임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경우도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가 검증을 진행합니다. 또 식약처의 고시, 우리 식품공정의 기준과 규격이 더 엄격하게 강화됐다. 그러면 그 강화된 법규에 따라서 우리 제품도 그 조건을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한계 기준, 우리 공정 조건으로 커버가 되느냐, 아니면 더 타이트하게 공정 조건을 더 까다롭게 가야 되느냐를 우리가 검증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이건 특별 검증이고 수시 검증인 겁니다. 다섯 번째 부분은 여러 가지들이 우리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변경되는 케이스들이에요. 원재료, 배합비, 용량, 포장 방법이 변경됐거나 협력업체가 변경됐거나 공정, 설비, 출하 방법이 변경되었거나 또 제품의 유통 방법이나 사용법이 변경이 있을 경우 많은 이 변경 사항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 제품의 안전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특별 검증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이런 검증의 점검표를 하나, 양식을 하나 제안을 드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검증이 여러 가지 검증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검증의 종류별로 정기 검증이냐, 수시 검증이냐, 외부 검증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체크를 하게 하고, 자, 정기 검증인 경우나 수시 검증인 경우나 외부 검증이나 누군가가 우리 내부 검증인 경우도 누군가가 작업자가 아닌 다른 해썹 팀원 중에 일부일 가능성이 많아요. 누군가 우리 내부 구성원 중에 검증원으로 나서줘야 됩니다. 그래서 검증원이 검증팀을 만들어서 검증팀장이 누구이고 검증원이 누구였다라고 한 다음에 어떤 내용들을 검증했는지, 해썹 시스템 전반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하게 어떤 특별한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어떤 CCP에 대한 검증이었으면 검증 부분을 써주고 어떤 것들을 점검했다. 그래서 점검했던 그 내용, 결과를 여기다가 표시를 해주면은 이게 검증 점검표가 되는 것입니다. 검증 보고서 양식이라고 따로 별도의 양식을 만들어서 쓰기도 하지만 이와 같은 양식으로 가름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검증의 분류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순방향 검증이냐, 역방향 검증이냐라는 것이죠. 자, 순방향 검증이라는 건 이것입니다. 원료가 입고돼서, 자, 세척, 절단, 그 다음에 무슨 배합, 숙성, 살균, 마지막 내포장, 외포장까지 가는 그 공정의 흐름 순서도, 우리가 공정 흐름도라고 했죠? 그 공정 흐름도에 따라서 우리가 검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현장을 볼 때도 그렇고, 자료를 볼 때도 원료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입고 검사됐구나. 그 다음에 이렇게 전처리가 되어 있구나. 공정 조건들이 그렇고, 이렇게 쭉 그 순서에 따라서 검증을 하는 것이고요. 이게 자연적이죠. 예. 그런데 때로는 역방향 검증이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요. 유통 중에 크레임이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유통 중에 크레임이 생긴 그 제품이 로트 넘버가 무엇인가를 추적을 해보고요. 그럼 거꾸로 검증이 들어갑니다. 언제 출하된 것인지부터 보는 거죠. 로트 넘버 추적하면은 출하가 언제가 됐는지 기록에 남아 있을 거고요. 그렇죠? 또 그 뒷단계부터 더 했어야 되는 거죠. 그 유통 라인을 가기 전에 배송은 어떻게 했는지, 어떤 차로 배송이 됐는지, 또 우리가 안 했다면 어떤 업체가 이걸 해줬는지, 예, 그렇죠? 이런 것들을 거꾸로 해가는 거죠. 출하 관리부터 검증을 해보는 거고요. 자, 출하 전에 뭐가 있었죠? 우리 회사에서 보관하는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창고에서의 보관 과정에서의 문제점이었는지 확인해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들기 전, 만드는 과정, 보관 전에 만드는 과정인 우리 공정관리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합 공정에서 있었던지 아니면 내포장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다 거꾸로 추적해 보는 겁니다. 그럼 공정에 투입되기 전에 원료 관리가 있었는데 원료의 입고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원료는 어느 회사에서 들어왔는지, 그리고 입고 과정에 어떤 종사자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를 다 점검하는데 거꾸로 한다 해서 역방향 검증이고요. 이런 경우, 즉 외부에서 크레임이 접수돼서 하는 경우들은 이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검증 대상별로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서서 제가 설명드린 바처럼 검증의 대상이 매우 광범위하죠. 선행요건의 영의재행 용보검의도 검증의 대상이고, 해썹의 시비절차 부분이 다 검증 대상이 되고요. 세부적인 항목에 들어가서 하나하나를 다 검증해야 되는데, 그 중에 우리 해썹관리 부분의 유해요소 분석 부분이 있었어요. 이론칙이었고 6번째 절차였죠. 이 부분을 우리가 검증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 예시를 제가 들어드릴 수 있지만 이 모든 전체 과정의 검증의 상황을 다 설명드리기보다는 이렇게 중요한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위에서 분석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위에서 분석 과정에서 예방조치 관리 방법을 통해서, 즉 선행요건을 관리를 통해서 위해서를 관리하고자 했다면은 그것이 충분한 관리인지, 적절히 운영되고 관리되고 있는지를 한번 검증해 보는 거예요. 자, 검증의 대상은 이렇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필요하다면 미생물 검사해 보는 것이죠. 그렇죠? 두 번째는 예비 단계에서 수집된 위해 관련 정보가 있어요. 자, 어떤 거였죠? 예비 단계에서 우리가 제품 설명서의 원료에 대한 부분들, 규격에 관한 부분들, 여러 정보들을 우리가 수집해 놓은 게 있는데 이것이 충분한 상태에서 위에서 분석이 되었느냐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규격에서 혹시 놓치는 부분이 있는지도 봐야 되는 것이죠. 또 원재료 부분에서 위해소가 있는 원재료 부분이 충분히 기술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지도 보겠다는 겁니다. 자, 원료의 또 공정의 위해 요소의 발생 가능성과 심각성이 충분히 잘 고려돼서 위해 요소 평가가 됐는지, 우리 위험도 평가를 했죠. 3 곱하기 3법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는 거예요. 또 위해 요소를 관리하기 위해서 예방조치 방법이 충분히 우리가 만들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또 공정에 대해서 적합한 방법인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원칙에 해당되는 CCP의 검증 부분을 따져 보겠습니다. 자, CCP의 검증은 CCP 결정 과정의 검증이 매우 중요한 검증이 될 겁니다. 자, 우리가 분석했던 유해 요소가 이 CCP를 통해서 우리가 설정한 CCP 3개, 4개의 CCP를 통해서 잘 관리되고 있는지, 잘 관리되고 있는지.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분석했던 유해 요소들이 우리가 결정한 CCP에서 잘 관리되고 있는지예요. 그러니까 CCP가 잘 결정됐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같은 얘기죠. 생산 제품, 제조 공정, 작업장의 환경들이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CCP가 관리되고 있는지. 자, 우리가 한계 기준을 통해서 CCP를 관리하는데요. 그 한계 기준은 좀 여유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조금만 작업자가 좀 바뀌어도, 그리고 공정의 조건이 좀 바뀌어도, 또 원료가 조금 바뀌어도 금방 한계 기준이 이탈되는 상황이 있다면 그 CCP는 안정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검증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 한계 기준 또 검증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원칙이죠. 어떤 거죠? 한계 기준을 설정할 때부터 우리는 검증하면서 설정하였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거를 타당성 확인, 밸리데이션이라고 이야기하였는데 그것을 한 번 더 다시 한번 검증해 보라는 거예요. 즉 설정된 한계 기준이 과학적인 한계를 충분히 갖고 있는가. 그리고 새로운 유해 요소가 발생했을 때도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새로운 유해 요소로 인해서 한계 기준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검증해 보라는 겁니다. 만약에 또 변경해야 된다면 최초의 한계 기준 설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정보들, 실험 결과, 또 다른 사람의 연구 결과, 문헌 보고된 내용들, 또 시각처의 법령들의 변경 사항들이 충분히 고려돼서 재평가되고 그래서 재선정되었는지를 검증해 보라는 겁니다. 자, 그럼 검증을 그냥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것도 계획된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검증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검증의 원칙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를 볼까요? 과학적이고 사실적인 거. 이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죠. 그냥 막연하게 느낌이 아니라 데이터를 갖고 검증해야 돼요. 분석에 의해서 검증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근거에 입각해서 정확한 검증을 하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절차를 잘 지키라는 겁니다. 자, 정기 검증의 주기를 잘 지키고요. 그리고 단순히 주기만이 아니라 검증의 내용들이 있어요. 누가 검증을 할 것인가. 미리 검증 팀장을 정해놓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검증 팀장은 어떤 사람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규정화시켜서 그런 절차들을 잘 만들어서 그 절차에 따라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획을 잘 수립해서 그 연간, 월간, 또 일상 검증이라면 일상 검증의 주기를 잘 맞춰서 그 계획을 수립해서 그걸 잘 이행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검증 업무의 진행 절차는 첫 번째, 이와 같은 연간이나 월간 또는 일상 검증의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일상 검증이라면은 상급자가 하지만 연간 단위로 또는 수시 검증인 경우라면 검증팀의 구성 조건들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정해 놓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의 규모에는 검증팀장 1명과 검증원 1명, 2명 정도로 검증원을 구성한다. 2명으로 못을 박을 필요는 없겠죠. 적어도 이런 표현을 해두면 좋겠어요. 이 해석 기준서의 이 검증 부분에 2명 이상이다라는 조건을 써주는 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단독 검증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의 회사도 있습니다. 검증원을 우리가 충분히 훈련된 검증원을 우리가 보유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그럴 수 있겠죠. 회사의 규모가 작아서. 그런 경우는 1명 이상이라고 하면은
다 되는 거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사항들을 그냥 그때그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가 아니라 어떤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진행이 되면 언제 하든 누가 하든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해준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검증팀 구성에 관한 부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자,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외부 컨설턴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검증팀장은 해서팀장이 할 수도 있지만 해서팀장이 누군가를 지명해서 할 수 있습니다. 되게 관리자급을 해야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검증원은 기본 소양을 갖추고 해석 관련해서 충분히 훈련된 사람이 해야겠습니다. 1인 단독이냐 2인 단독이냐는 회사의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가능하다면 복수의 검증원이 들어가는 것이 검증 과정에서의 객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검증원을 선임할 때는 이러한 자격 요건들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력이 충분하고 그리고 전문성이 있고 또 검증하는 과정에서는 본의 아니게 피검증원에 대해서 검증원들은 약간 우월적인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검증 과정에서 피검증원들이 불편함을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은 검증원이 어떠한 화법으로 어떤 화술로 소통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역시 검증을 정확하게 하되 어떤 충돌이 안 생기는 그런 어떤 소통의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 또 검증 경험도 중요하겠고요. 그와 관련된 교육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검증팀을 구성하고요. 기록을 검토해 봅니다. 먼저 현장을 가기 전에 먼저 기록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현황을 파악하기 좋은 것이죠. 그리고 현장 조사합니다. 필요하다면 현장에 가서 탐문 조사도 하고요. 그리고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을 맡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종합해서 문제가 있는 그 공정이나 어떤 시스템 부분에 대한 검증 보고서를 만들어서 최종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썹팀장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고요. 해썹팀장 위에 대표자가 있다면 대표자까지도 우리가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연간 검증 계획서를 한번 수립해 두면 좋겠어요. 뭐 5월 달에는 우리는 정기 검증이다. 또 7월 달에는 식약처의 정기조사 평가다. 또 6월 달에는 우리가 납품해주고 있는 대형 유통의 마트에 이자 식품 안전 실사가 들어온다. 이렇게 연간 캘린더를 만들어 놓고요. 이럴 때는 전체를 대상으로 검증해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분적인 내용들을 적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니터링 장비에 관한 부분들은 우리가 우리가 5월 달에 내부 검증하기 전에 4월 달에 미리 부분적인 검증을 해놓는다. 즉 검교정을 미리 해놓는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교정이 되어 있는지를 검증하겠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이와 같이 연간 검증 계획서를 쭉 전체 대상 또는 부분 대상으로 검증 계획을 세워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법은 어떠냐? 첫 번째는 기록 검증입니다. 많은 문서 시스템들을 다 갖다 놓고 특히 기록 중심으로 기준서와 기록. 기준서는 우리가 하기로 한 약속이었죠. 그리고 그 안에 첨부되는 여러 양식들의 손으로 썼던 컴퓨터로 기록했던 그 기록지들을 검토해 보고요. 첫 번째로 우리가 검증팀에서 볼 것은 전체적으로 다 보기 전에 전년도에서 지난번 검증에서 또는 3개월 전에 어떤 식약처 검증이 있었거나 이런 검증에서 나왔던 문제점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기 위해서 전년도 또 전차의 검증 보고서를 우리가 기록 검증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일치, 검교정 기록, 개선 조치 사항, 그리고 고객 클레임 자료, 시험 성적서, 내부 검사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기록상의 어떤 문제점들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보고 현장에서 우리가 점검할 게 무엇인지를 이 기록 검증 과정에서 도출해 놓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장 검증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서와 현장 일치 상황이 어떻게 일치되어 있는지. 자, 최초 인증 때 검증할 때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장 상황과 우리가 기준서에 적어놓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미처 해석 계획서를 업데이트하지 않은 경우들이겠죠. 이런 부분들을 이와 같이 정기 검증을 통해서 점검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담당자의 CCP에 대한 이해도, 업무 수행 상태, 그리고 개선 조치에 대한 숙지 상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볼 수 있어요. 현장에 가서. CCP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요. 또 한계 기준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죠. 현장에 가서 기록도 검토해 보고요. 장비와 설비 조사를 해보고 또 그것이 기록과 일치하는지도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개인 위생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개인 위생 습관이나 위생 처리 절차들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물어보고 그런데 필요하다면 실험 검증을 해보라는 거죠. 현장에 가서 우리가 입고실에서 입고 검사할 때 조도가 540룩스 이상인지 조도계로 확인해 보라는 거고요. 공정품, 최종 제품, 설비 표면의 표면균, 공준 낙하균 이런 것들 분석해 보는 거예요. 또 이화학적 분석해 봅니다. 실제로 기록에는 pH가 정말 3.5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진짜 그런지 pH 측정을 한번 현장에서 해보라는 것이죠. 세척조의 유효염소, 소독제의 유효염소가 정말 맞는지, 양은 맞았는데 염소 농도가 충분하지 않아 소독 효과가 없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측정 장비의 신뢰도 이런 부분을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실험 검증을 해보는 거죠. 자, 그냥 갈까요? 문서 검증도 그냥 할까요? 서류 갖다 놓고 쭉 눈으로 보면서 생각나는 대로 할까요? 그러면 검증에 빈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원은요, 검증에 앞서서 검증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놔야 돼요. 내가 뭐뭐뭐를 보겠다라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놔서 검증의 체크리스트에는 검증의 목적과 범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고 또 효율적으로 검증이 가능하게 합니다. 또 검증 자체도 스트레스를 줄 수 있어요. 자, 하는 사람의 스트레스도 있지만 검증 받는 사람이 꽤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검증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미리 예상 검증 항목이 무엇인지를 미리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자, 불시에 우리가 뭘 볼지 모릅니다. 뭐든지 준비 잘 해놓으세요. 이렇게 하는 검증보다는 차라리 우리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보는 관점은 이겁니다. 몇 점이 넘어야 됩니다. 이렇게 예고를 해놓고 검증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해썹 시스템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누구를 벌 주기 위해서 잘못됐다고 인사적인 책임을 하기 위해서, 책임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검증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최종적으로 우리 제품, 우리 회사가 안전한 관리를 잘 하도록,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부족한 담당자가 있다면은 교육훈련을 통해서 검증 과정이 또 다른 교육훈련의 과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누락 없고 중복 없는 검증을 위해서 또 피검증자에게 검증원에 대한 어떤 전문성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냥 현장 돌아다니다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검증하는 거라는 느낌이 아니라 꼼꼼하게 우리는 이런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질문들을 더 심층적으로 물어보는 그런 전문성에 대한 신뢰도를 줄 수도 있어서 좋습니다. 또 검증원 간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으면요, 검증원 간의 어떤 눈높이가 다를 수 있어요. 보는 관점이. 그걸 어느 정도 표준화시킨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일관된 검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기준이 있기 때문에 A 검증원이 하는 얘기와 B 검증하는 얘기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나중에 검증 결과 보고서를 만들 때 그 검증 결과 자료로 그대로 활용을 해볼 겁니다.
자, 누가 체크리스트 만들까요? 검증팀장이나 검증원이 만들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거예요. 기준 및 규격에서 요구하는 사항, 법적인 부분이죠. 또 검증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맞춰서 검증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야겠죠. 또 피검증 대상의 주요 기능과 업무가 무엇이냐에 따라 검증을 해야 되죠. 피검증 부서에서 하지 않은 업무에 대해서 검증 체크리스트에 넣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법적인 기준, 사내 문서, 또 유통업체 검증 체크리스트를 고려해서 우리 회사 나름의 검증 체크리스트를 만들면 좋겠어요. 이건 하나의 예시입니다. 23개의 질문표로 되어 있고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검증을 하다 보면 해마다 검증할 때마다 이 질문 항목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잘 보지 않았던 부분이 이제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면서 더 꼼꼼하게 검증도 진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검증 체크리스트의 좋은 샘플은 우리가 식약처에서 만들어 놓은 우리 고시의 별첨 자료에 가면은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점수까지 있어요. 선행 요건은 선행 요건별로, 해석 관리부는 해석 관리 부분으로. 이 부분은 지금 예시가 선행 요건 관리 부분으로 제가 캡처해 왔습니다. 이거야말로 좋은 검증 체크리스트입니다. 실제 시험을 이걸로 볼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여기에 플러스 알파의 개념의 검증 체크리스트를 회사 나름대로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는 일상 검증 들어가 볼까요? 전체적인 검증도 있지만 이런 일상 검증이 잘 됐을 때 전체 시스템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모니터링 일지들을 잘 만들어 놓고요. 그때 업무 담당자가 누구이고 주기가 모니터링의 주기라기보다는 이 경우는 일상 검증의 주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모니터링의 주기는 2시간마다 4시간마다 있을 수 있지만 검증은 하루에 한 번 또는 월에 한 번씩. 항목에 따라 다른 것이죠. 세척 소독의 기록하기는 매일매일 했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 생산팀장이 검증을 해주는 거고요. 표면 오염도를 매일매일 검사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정해야 돼요.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그렇다면 그거에 따라서 그 검사의 주기가 검증의 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품질검사원이 한다. 그래서 이 주기로 이 작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 검증자가 검증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업무 담당자와 검증자는 달라야 됩니다. 자기가 하고 자기가 검증하면은 잘못된 검증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의 오류를, 자신이 한 오류를 감추는 검증을 할 가능성이기 때문에 검증의 기본은 제3자가 해야 된다는 개념이고요. 그 검증자가 봐야 할 기록들은 이 내용에 대한 기록지들이죠. 기록지들입니다. 자, 이제는 CCP별로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CCP의 관리 상태를 검증해 보겠다는 겁니다. 앞서는 CCP의 결정 과정이 제대로 됐는지를 검증하는 거였고요. 이거는 실제 운영된 상황을 검증해 보겠다는 거고요. 살균 CCP였고요. 한계 기준은 이와 같습니다. 또 모니터링 방법 우리가 앞서 공부한 대로 이와 같이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양식의 뒷부분에 검증 파트에서는 CCP 1B라고 해야겠네요. 1B의 공정일지, 1B로 고치세요. 1B의 공정일지를 기록 확인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 가서는 살균기의 정상 작동 여부 그리고 제품 품은 여부를 확인하고요. 자, 방법은 기록 확인 말고도 이런 것들을 매일 단위로 검증해라. 그리고 품질관리팀에서는 정상 작동 여부, 그 다음에 품은 확인, 그리고 작업자 인터뷰 등등의 검증할 항목들을 우리가 전체 체크리스트도 있지만 이 부분적으로 CCP 검증에서는 주로 이걸 보겠다라는 부분을 여기다가 적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기록 일지들을 갖고 검증을 하니까 이때 검증 방법 다음에 마지막 우리 12절차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기록 부분을 다뤄볼 겁니다. 냉각 공정도 같은 맥락이라서 살펴보겠습니다. CCP고요. 자, 위의 요소고 한계 기준입니다. 모니터링 방법이 정해졌고
일지 확인, 그 다음에 현장 확인. 이와 같은 순서로 검증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이 예시에서는 가열 공정의 해석 검증 예시이고, 이것은 제가 식약처에서 발행된 표준기준서에서 제가 인용을 하였습니다. 이 표준기준서에 의하면은 CCP별로 이와 같이 CL이 설정이 됐을 때 검증을 유효성 검증과 실행성 검증으로 조금 복잡하지만 아주 상세한 내용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검증을 한다라는 것을 적어 놓고 있고요. 검증의 주기도 적어 놨습니다. 누가 한다는 것까지 적어 놓고 검증의 결과인 기록을 해석 검증표란 이름으로 2년 동안 보관하겠다는 이런 정도까지 가열 공정의 검증, 해석 검증을 이렇게 한다는 것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세척 공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와 같이 검증의 절차를 진행을 하다 보면은 자, 검증 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단계가 생기겠죠. 검증의 결과죠. 그래서 검증 결과를 처리하는 절차를 보겠습니다. 일단은 검증원이 검증 결과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럴 때 그 검증 보고서에 피검증 부서의 부서원이 확인 사인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썹팀장한테 보고하려고 하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본 내용을 갖고 하려고 하는데 이 사실이 맞느냐, 그 부서에서도 이걸 인정하느냐라고 확인해 보는 것이죠. 관련 부서 확인입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마무리해서 해썹팀장이나 경영자에게 보고합니다. 그럼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사후적인 조치들이 필요한 거겠죠. 그것이 우리가 시정조치 또는 개선조치라고 부릅니다. 이때 사용하는 개선조치는 우리가 해썹에 우리가 12절차의 한계 기준담의 개선조치보다는 더 큰 의미의 개선조치예요. 앞서 개선조치는 우리가 CCP별로 했습니다. 그렇죠? 살균공정의 재가열, 세척공정의 재세척, 보류, 그 다음에 검사, 또 수리 이런 것들이 개선조치였고 CCP별 개선조치였고요. 여기서 사용되는 개선조치는 이 검증의 결과에 대한 해썹 시스템에 대한 개선조치예요. 굉장히 매우 큰 개념의 용어들이 되겠고요. 이 개선조치를 통해서 우리 시스템이 변경되어야 된다. 해썹 계획이 변경되어야 된다면 계획을 변경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해마다 정기검증을 통해서 개선조치를 계속 기록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검증 결과 보고서는 언제 작성해야 할까요? 오늘 검증했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가능하면은 시간이 많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로 검증 결과와 분위기가 희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며칠 안에 끝내는 게 좋겠죠. 그리고 개선 사항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초점을 맞춰서 제안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자의 관심사항이 파악되도록 결론이 도출이 되도록 하는 게 좋은 검증 결과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첨부로 검증 보고서 뒤에 첨부 문서들을 통해서 상세한 내용들을 써줘야 되는데 그 중에 첨부할 것은 우리가 이 검증을 하는 과정에 사용한 체크리스트는 이거였다라는 그 내용도 첨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증 보고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좋겠어요. 검증의 목적과 범위, 검증팀, 확인 서명, 피검증 부서에 여기 확인 서명이 들어가면 좋겠죠. 그 다음에 검증의 기준 이런 것들 여기다 적을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은 매우 간단한 양식이고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이 무엇이고 그 내용이 무엇이었다는 걸 이렇게 적어보고 마지막에는 시정조치 요구일까지 작성할 수 있겠고요. 이 양식은 매우 간단한 양식인데 조금 더 제대로 된 검증 결과 보고서를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이와 같은 것이죠. 검증부서, 검증일자, 보고서 작성일자. 이번 검증의 목적이 뭐였는지를 명확하게 해주고 가는 거예요. 수시 검증이었어요. 특별히 어떤 이슈에 관한 대응을 위한 검증일 때. 아니면 정기 검증이었어요. 그러면은 해썹 시스템 전반에 대한 것이겠죠. 누가 검증했는지, 그리고 이 검증 결과 보고서에 대한 최초 작성자, 그 다음에 중간에 검증원 중에 한 사람이 검토를 했고, 검증팀장이 승인을 해서 이것이 해썹팀장과 경영자에게 보고되겠죠. 검증 결과를 여기다가 적습니다.
이게 한 줄이 아니겠죠. 쭉 길게 기록을 하면은 이게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전에 검증에 시정 조치가 어떤 것이 있었다는 걸 확인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해썹 시스템이 적합하다. 아니면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뭐다라고 적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첨부 자료를 목록화시켜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검증 보고서가 승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검증 보고서에는 추가적인 개선 조치 활동이 적혀 있어요. 한계 기준 이탈 상황이 자주 발생하니까 한계 기준을 재설정하라. 그러면은 그것이 개선 조치 활동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럼 개선 조치 활동이 무엇이 필요한지는 검증 보고서에 있을 거예요. 부적합 사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개선 조치를 이 부적합 사항을 한 달, 두 달, 세 달에 걸쳐서 개선하는 작업을 누가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자료를 분석해서 원인을 파악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개선 조치의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관련된 부서와 같이 회의를 해서 협력 관계를 갖고 진행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개선 조치가 진행이 돼서 일주일짜리든 한 달짜리든 개선 조치 활동이 진행되고 나서는 개선 조치 보고서가 작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최초 전 검증에서 이런 부분이 지적이 돼서 이런 부분들이 부적합 사항이었는데 이것이 어떤 원인이었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개선 조치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완료를 해서 향후 결과로는 개선 조치가 돼서 시스템이 개선이 됐다라는 것까지 결과를 내주는 겁니다. 이것이 개선 조치 검증 결과 보고서의 양식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이 안에 항목들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소제목을 만들어가면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는 뭐 할까요? 해썹 관리 계획을 수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검증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수정하고 유효성을 재평가하게 되는 것이고요. 1년에 한 번씩 검증, 1년에 한 번씩 수정의 개념을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검증을 했는데 수정이 필요 없다면 물론 해석 계획을 수정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양식도로 한번 관리하면 좋겠어요. 개선 조치를 우리가 계획을 세웠어요. 2개월짜리 프로젝트로. 어떤 지적사항은 지금 3, 4월에 개선하기 어려워서 어느 시즌에만 가능한 거라면 이때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적 건수가 몇 개 있었고 실행을 해서 현재는 몇 %의 진척으로 진척이 됐다라는 일정표를 만들어 놓고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검증 절차 및 방법 수립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